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코리안리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리안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보험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험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2024년 올해 실적 악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 이유는 바로 부동산 PF 이슈입니다.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금융사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생겼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리안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리안리 같은 경우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예요. 이 재보험이라는 말은 이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라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삼성화재가 이 다른 보험 계약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 코리안리한테 다시금 보험을 드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을 텐데요. 아무튼 코리안리는 이 보험사, 즉 금융사에 속해 있죠. 그리고 코리안리의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자면 지금 PBR이 0.35배 그리고 BPS가 2481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죠. 근데 이 기업 밸류에 관해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세제 혜택을 하려면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전 영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아무튼 현재 금융권들이 기업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었죠.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바로 부동산 PF 이슈예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에게 당근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공동조성이라고 한답니다.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이 취득세까지 감면을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들 자체가 이 금융사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업들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상승했었던 모멘텀이 다시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23조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PF 전체 시장을 놓고 본다면 지금 23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일단적으로 이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3단계, 4단계로 세분화시킨 이후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을 좀 내세우고 있는데요.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의 경매,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대출액의 이 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었는데, 이제는 경공매로 퇴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75%까지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고 한답니다. 여기서 충당금이나 차기 이후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의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부채 항목에 넣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그러니까 이 공동융자 방식, 즉 금융사들의 충당금을 모아서 부동산 PF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은 금융사들이 신규 자금 투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그리고 강제한다면 규제산업인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를 넘어서 3분기, 4분기 올 한 해 동안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주가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정부와 이 금융당국에서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자세하게 풀어낼 것인지, 그리고 충당금 이슈로부터 금융사들을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바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코리아니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뭐 금융 테마 형성이라든지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을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낸 바가 있었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 26일에 이때 당시가 1차 세미나 때였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 가득했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5월 2일도 마찬가지예요. 5월 2일도 2차 세미나가 펼쳐졌었는데 사실 이때는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 가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한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어느 정도 보합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적인 지지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부분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코리아니 같은 경우 아직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한다라고 해도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장기간에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보자면 지금 코리아니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개인이 45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70만 주 정도 매수, 기관이 반대로 97만 주 매도 중에 있는데요.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좀 세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이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라면 지금 코리안의 주가에 영향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기관의 매도세도 상당히 세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도 다시금 코리안리에 매수세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